아침을 먹는 게 좋은지, 안 먹는 게 좋은지, 아침을 먹는다면 뭘 먹는 게 좋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 식사를 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체중 조절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침이라고 마음 놓고 많이 먹으면 체질량 지수가 높아져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안 되었고, 아침 식사를 거른 사람보다는 간단하게라도 먹는 사람들이 체질량 지수가 제일 낮아 살이 가장 많이 빠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새 자면서도 쉬지 않고 일한 두뇌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아침을 조금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학생이나 직장인 등 머리를 쓰는 분들과 치매를 염두하여 뇌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침을 먹는 게 낫다고 합니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아침 공복에는 좋은 음식을 골라 조금이라도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공복에 드시면 좋은 음식 6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3대 서양 장수식품 중 하나일 정도로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성분 중 글루코시놀레이트, 설포라판, 베타카로틴, 비타민C 등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가 탁월합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양배추를 섭취 시 주 1회 섭취한 사람보다 유방암 발생률 72% 감소 효과가 있었고,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은 만성위염의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활성을 억제하여 위암 발병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무, 겨자, 고추냉이 같이 매운 성분인 시니그린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양배추를 먹으면 이소시아네이트로 분해가 되면서 더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양배추는 염증 치유 효과도 탁월한데요. 양배추의 비타민U 성분은 궤양 치료에 탁월해서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시금치, 청경채에도 비타민U가 풍부하여 같이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U의 함량은 양배추 속잎이 46.4mg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심지 30.6mg, 겉잎 26.1mg 순이라고 하여 겉잎부터 심지까지 버릴 것이 하나 없는 식품입니다. 특히 아침의 공복 상태는 위장관의 염증을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보통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한번 생기면 잘 낫질 않고 자꾸 재발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음식과 간식을 먹으면서 상처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게 염증이 회복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공복에 먹는 음식이 위식도 점막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염증 치료의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위식도 점막을 재생시키는 효능이 있는 음식이 비타민U가 풍부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소화기 점막의 염증을 빨리 아물게 하고 새살이 돋게 하는데, 식도염과 위염이 만성적으로 있다면 공복에 양배추를 드시되 생양배추가 아닌 찐양배추를 드시면 아주 좋은 약이 됩니다. 양배추를 살짝 찌거나 데치면 염증 부위에 자극이 될 수 있는 매운맛은 날아가고, 또 질긴 섬유질이 아주 부드럽게 연화가 되어서 상처를 자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배추는 열을 가하는 것보다 생으로 드시는 게 영양 성분이 더 많으니 위 질환이 없는 분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배추는 혈액순환에도 참 좋은데요. 양배추의 질산염 성분은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아질산염, 산화질소 순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기능이 있어 혈류 공급을 증가시키고 혈액이 굳는 것을 방지하여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양배추는 섬유질이 많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으니 체중 감량까지 원하신다면 세계 3대 장수식품인 양배추를 먹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단백질은 백미의 3배, 현미의 2배, 섬유질은 백미의 6배 정도로 많아 건강에 좋기 때문에 활용법도 다양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오트밀은 체중 조절 및 운동하는 사람들의 아침 식단으로 상당히 유명하고, 북유럽 쪽에서는 호밀빵과 함께
귀리빵이 자주 식단에 올라오며 스코틀랜드에서는 비스킷처럼 구워 만드는 오트 케이크를, 러시아에서는 까샤라는 죽으로도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미국 의학 영양학회에 따르면 귀리는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켜 당뇨 환자의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쌀로 밥 한 공기를 만들려면 생쌀 약 80에서 100g 정도가 필요한 반면 귀리의 경우 쌀의 반인 약 40에서 50g이면 쌀밥 한 공기 정도의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만감이 높은 이유는 귀리에 포함된 글루텐이 소화가 더디고 섬유질이 워낙 많아 물을 잔뜩 빨아먹고 부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쌀밥과 포만감은 비슷하거나 더 오래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섭취한 열량은 쌀밥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고 90에 달하는 쌀밥의 혈당지수와 달리 귀리는 5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흡수되고 체지방으로 거의 전환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이라 불리게 되는데요. 보통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음식을 덜 먹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으나 귀리는 풍부한 섬유질로 쌀의 밥만 먹어도 배변 활동에 원활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변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밖에 인두염, 기관지염, 후두염과 같은 질환 치유 및 폐정화 면역력 향상, 변비 예방, 각종 암을 예방하고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는 등 몸에 좋은 곡물이며 세계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식품이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군대에서 행군을 많이 하여 제대할 시기에 엄지발가락에 크게 티눈을 얻게 되었는데요. 제대 후 민간요법도 해보고 약국에서 패치를 사다가 티눈 뿌리를 뽑아보려고도 하고 병원에서 마취 후 레이저 수술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지만 낫지를 않고 계속 재발하는 바람에 치료를 포기하고 10년 이상 티눈으로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쌀과 귀리를 3대1로 비율로 지은 귀리밥을 먹으면서 티눈이 싹 나았는데요. 당시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약이나 음식을 복용한 것은 없었고 귀리밥 먹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활화하였는데 먹은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발가락을 보니 티눈이 말끔히 사라졌고 새살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당시엔 티눈을 생각해서 귀리밥을 먹은 것은 아니었고 뱃살이 조금씩 찌는 것 같아 체중관리 목적으로 먹은 것이었습니다. 쌀밥보다 포만감이 잘 느껴지고 톡톡 터지는 느낌이 좋아서 제 입에는 맞았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티눈이 다 나아 오래 서 있거나 뛰어도 예전처럼 발이 아프지 않고 멀쩡하기에 신기해서 제 경험담을 전달해 드립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과 유전적 성향이 달라 각자 효능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당은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당을 제거하였고 우유나 일반 요거트보다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일반 요거트는 농축하지 않은 우유에 곧바로 유산균을 넣고 발효시켜 만드는 반면 그릭 요거트는 우유량이 절반으로 줄 때까지 농축한 뒤에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그릭 요거트 100mg을 만들려면 우유 200mg이 필요한 셈입니다. 그 때문에 같은 양이라면 우유보다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 등 주요 영양소가 더 많이 있는데요. 미국 농무부 USDA 자료에 의하면 그릭 요거트 100g엔 단백질 10.2g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우유 100g엔 단백질 3.08g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유보다 3배가 넘는 단백질이 그릭 요거트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포만감을 빨리 느낄 수 있어 다이어트에도 좋은데요. 보통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포만감을 높이는 호르몬인 GLP-1과 펩타이드 호르몬 수치가 증가하고 반대로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수치는 감소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는 유산균도 풍부합니다. 일반 발효유 1g에 유산균이 1억 마리 정도 들었다면 그릭 요거트 1g엔 18억 마리 이상 들어있어 18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우유를 먹을 때마다 장이 불편한 사람도 그릭 요거트는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보통 우유를 먹고 배가 아픈 사람들은 우유 속 유당을 소화하지 못해 배탈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릭 요거트는 제조 과정에서 유당이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장이 편안하여 우유를 못 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릭 요거트는 지방 함량도 높아 우유나 일반 요거트보다 열량이 높습니다. 일반 요거트는 100g당 60kcal, 우유는 100g당 65kcal지만 그릭 요거트는 100g당 90kcal입니다. 하지만 지방은 느리게 소화되고 소장에 도달해서야 몸에 흡수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의 지방이 몸에 들어와 체지방으로 축적되는 비율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너무 과하게 먹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지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저지방이나 무지방 그릭 요거트를 먹으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 재미있는 걸 말씀드리자면 요즘 해외에서는 라면에 그릭 요거트를 넣는 레시피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진과 같이 라면에 그릭 요거트를 넣어서 먹고 SNS에 인증샷들을 올린다고 합니다. 기호에 따라 핫소스와 라임을 더 첨가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국에도 예전에 이와 비슷하게 라면에 우유를 넣어 먹는 요리법이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유와 유제품의 풍부한 칼륨은 라면의 나트륨이 체외로 잘 배출되게 돕는데요. 같은 유제품이라면 영양 측면에서 우유보다 훨씬 나은 그릭 요거트가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네 번째는 생마입니다. 마의 성분 중 당류는 거의 소화가 되지 않는 다당체로 되어 있어 칼로리가 낮은 편이며 이러한 다당체로 이루어진 마의 끈끈한 성분은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장에 좋다고 합니다. 위와 장을 보호하고 자양강장의 효과가 탁월하여 산에서 나는 장어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뮤신의 성분으로 미끈거리는 점액이 특징인 식재료입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공복에 생마가 좋은데요. 공복 상태에서 생마를 썰어 아삭아삭하게 몇 조각 먹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생마를 썰어보면 미끌미끌한 점액질이 많은데 이 점액질 성분인 뮤신은 위벽을 보호하며 속이 쓰리거나 위염이 있을 때 소화성 위궤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소화를 촉진하는 아밀라아제 효소가 풍부하며 혈액의 당을 세포로 흡수시키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당뇨병 예방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뮤신은 위장관에서 음식물이 소화 흡수되는 속도를 느리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소화의 속도를 느리게 하기 때문에 위장에 연동운동하는 힘이 약한 분들은 조금씩 드셔보고 본인의 소화 상태에 따라 먹는 양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의 한 연구 결과에서는 마의 뿌리 부분에 포함되는 이눌린이 당뇨병이나 비만 고중성 지방에 유효하다는 결과가 있어 해외에서도 건강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는 생으로 먹었을 때 영양소를 최대로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익혔을 때 뮤신 등의 좋은 영양소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다섯 번째는 계란입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간편하다는 점에서 아침으로 먹기에 딱 맞는 식품입니다. 계란만 꾸준히 먹어도 웬만한 영양 관리는 될 만큼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계란 노른자에 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에 좋은 영양소로 노화로 인한 시력 감퇴, 황반변성, 백내장 등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비타민 A 결핍은 세계에서 가장 흔한 실명의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계란은 이 비타민 A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계란에 함유된 레시틴 성분은 두뇌의 활동을 돕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아침에 잠든 뇌를 깨우기엔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공복에 포만감도 잘 유지되어 속이 허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섬유질은 없기 때문에 위에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양배추나 계란과 궁합이 잘 맞는 브로콜리 등과 같이 먹으면 좋겠습니다. 계란은 열을 이용해 조리하면 단백질의 성질만 변화할 뿐 영양소는 파괴되지 않아 날로 먹는 것보다 익혀 드시는 게 소화하는 데 좋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계란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여 이미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잠깐 시간 내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마지막 여섯 번째는 과일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사과는 누구나 아는 아침에 먹으면 좋은 과일이지만 식도염 등 위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사과가 위산을 자극시켜 준다고 하여 피하는 경우도 있고 혈당 관리를 하는 분들이나 속쓰림이 심하거나 가스가 잘 차는 분들도 저마다 피하는 과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는 다른 과일들에 비해서 산미가 적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먹기에 적합한 음식입니다. 음식 섭취 후
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에 대해 측정하는 GI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블루베리는 GI 지수가 낮은 편이라 혈당 관리를 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신체의 장기 중에서 공복 상태로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계속 쓰는 기관 중 하나가 바로 간인데요. 간은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했다가 뇌 신경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에서 글리코겐이 떨어지면 뇌의 노화를 촉진하고 뇌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복에는 일하느라 지쳤던 간에 에너지 충전을 해주는 음식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먹는 블루베리는 간이 필요로 하는 훌륭한 글리코겐 보충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보라색을 띠는 안토시아닌 색소 성분이 간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간염, 간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키위도 간에 좋지만 유기산이 강해 공복에 먹으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우리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는 것은 수분 공급과 노폐물 배출에 필수이니 꼭 물 한 잔은 드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